색 이름은 색 표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이고요. 색을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색에 대해서 언어적인 표시를 부여한 결과인데요. 이번 수업에서는 색 이름이 발전해온 과정과 그 색 이름을 사용하는 사회 내에서의 합의에 따른 표준체계, 그리고 언어나 문화적인 요인에 따른 현상적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기본 색 이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 문화권에서 한 가지 색을 지칭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입니다. 한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죠.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총 11가지의 기본 색 이름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. 우리 한국 산업규격에서 사용되는 물체색의 기본 색 이름은 유체색 12가지와 무체색 3가지로 총 1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유체색은 빨강, 주황, 노랑, 연두, 초록, 청록, 파랑, 남색, 보라, 자주, 분홍, 갈색 이렇게 12가지입니다. 한국 표준색 이름 색표집이라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강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혹은 들었을 때 그 색이라고 떠올리는 그런 색이 상당히 일치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그 색은 무엇인가를 표준기관에서 정한 것입니다. 따라서 앞에 보셨던 유체색 중에 하나인 분홍, 이 기본색 이름 분홍에 대해서 우리가 분홍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색을 떠올린다, 이런 맥락이죠. 제가 기본색 이름이 문명권에서 공통적으로 11개가 발견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11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11가지를 갑자기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문명이 진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저 색은 아니면 저 시각적 자극물은 어떤 색으로 표현되어야 해 라는 합의가 사회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베를린과 케이는 130개가 넘는 언어 문화권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언어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기본 색 이름이 어떻게 분화가 되었는지, 또 그래서 총 몇 개까지로 수렴이 되었는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.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어떤 언어권에서 색이라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최소 언어는 2가지인데 밝고 어둡다, 혹은 흰색, 검정색, 하양, 검정, 이렇게 2가지가 있다가 빨강색이 발견되고 그 다음엔 노랑 초록이거나 초록 노랑이거나 이러한 과정으로 분화가 되어서 상당히 공통적으로 11가지의 색 이름이 수렴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. 상당히 오래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보완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기본색 이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. 기본색 이름에 수식어를 더해서 더 상세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색상끼리도 서로 합해져서 빨강인데 노란기가 도는 빨강,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. 빨강색인데 선명하다, 선명한 빨강, 탁한 빨강, 밝은 빨강, 이런 식으로 그 색 이름 내에서도 약간씩의 어떤 뉘앙스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는 더 세분화된 색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사용되는 밝기라든지 선명함 정도를 톤 수식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과 미국의 산업표준에서 공통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다, 이거죠. 그래서 국방색, 수박색, 벚꽃색, 또 집에 인테리어 할 때는 우리 집 조명은 전구색으로 해주세요. 사실은 전구의 색이죠. 이렇게 우리에게 친숙한 물체나 동식물의
빗대어서 무엇무엇의 색 했을 때 올리브색, 그 노란기가 도는 다소 좀 탁한 느낌의 초록색, 우리가 다 공통된 비슷한 색을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체의 색을 우리가 색 이름으로도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언어 문화권에서 그 관용색이라고 하는데요. 그렇게 물체의 색, 이 관용색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연상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면 그 색은 무엇인가 라는 표준 체계를 또 산업 표준에서 가지고 있는데 물체의 색을 관용색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먼셀 표색계의 색 표시법을 사용을 하고 전구색처럼 광원의 그러니까 빛의 색인 경우에는 색도도 기준으로 그 색이 무엇인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필요하시면 산업표준에서 제공하는 표준 자료를 참고하셔서 우리가 벚꽃색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밝고 옅은 분홍을 얘기하는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. 더 자세히는 이렇게 표준집을 사용할 수가 있다 말씀드리는데요. 지금 보시면 KSA 0011의 경우에는 물체색의 색 이름을 먼셀 표색계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. KSA 0012는 광원색의 색 이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가만 보시면 이 밑에 앞에서 본 그 동그라미들이 다시 나타났네. 그런데 약간 다릅니다. 어디가 다를까?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? 네, 뒤에 나올 퀴즈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. 아까 15개라고 한 것 같은데 여긴 15개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그쵸? 뭐가 빠졌을까요?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우리가 비록 대부분의 문명권에서는 11개의 기본색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자연환경이나 문화적 요소에 따라서 색 이름이 특정 어휘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분화가 됐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.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 민족 같은 경우는 눈이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색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눈의 흰색을 묘사하기 위한 색 이름이 10개도 넘게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종교나 역사, 사회적, 문화적 배경에 따른 색 이름을 활용한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표현들도 있는데요. 어떤 직업의 구분을 위해서 블루 칼라, 화이트 칼라, 이제 옷의 깃을 말하는 그 칼라를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직업군을 분리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옐로우 저널리즘, 황색 언론 이러한 표현에서도 정말 노란색을 지칭한다기보다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이벤트와 관련해서 색 이름이 상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영어가 다소 토착화되어서 외래어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빨강이라고 했을 때 하고 레드라고 했을 때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색 이름을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다소 다른 색 연상을 하게 된다.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언어가 빈번하게 혼용되는 문화권에서는 어떤 언어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사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선택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. 그런 말씀이겠죠. 또한 일본과 한국어 문화권에서는 초록과 파랑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향이 있습니다. 우리가 아직까지도 노래 가사에 푸른 신호등이라는 노래 가사말이 나오는데요. 사실 신호등은 초록색이죠. 자, 마지막으로 색 이름을 모호하게, 즉 분명하게 어떤 색을 지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눈으로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색이지만 이번에 우리 기업에서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만든 이 색은 굉장히 특별해. 이러한 의미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색 이름도 마케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화장품이나 자동차 외장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죠.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색일 수 있지만
그 색이 굉장히 중요하다. 내 얼굴의 색이다. 내 화장품의 색이다. 할 때는 네,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로 인지가 되기도 합니다. 그 작은 차이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또 환상을 자극하는, 상상을 자극하는 이름들이 덧붙여질 수 있는 것이죠. 자,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.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요? 우리 색 이름이 분화된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첫 세 가지 색 이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? 네. 두 번째,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. 물체 색의 기본 색 이름 중에서 광원색에는 없는 경우를 찾아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. 자, 세 번째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많을 수가 있습니다. 색 이름이 색을 지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회나 문화적인 상징적 의미를 담는 사례가 있습니다. 그 역사적 유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. 이 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집니다.